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사악하다, 마음이 곧지 않다, 타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혼례를 취소를 당하거나 관직에서 배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한쪽 눈을 자주 가린다든지 윙크하고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기울여서 보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리어 서울안과의 눈박사 임태형 원장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눈이 삐뚤어지면 마음도 삐뚤어졌다고 믿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년차 안과 전문의로서 오늘 현대의학으로 본 사시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시라는 게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눈이 두 개인 덕분에 보이는 물건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감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입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보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으면 두 눈으로 목표물에 정확하게 포커싱을 해야죠.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이 물건을 봐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두 눈동자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해도, 내가 뭐 보고자 하는 걸 보려고 해도 이와 같이 한쪽 눈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사시라고 하고요, 안쪽으로 몰린 경우를 내사시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몰리면 외사시, 그리고 이와 같이 위나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상사시 또는 하사시라고 합니다. 사시는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신경이 마비된 경우도 있고요, 눈을 다치거나 뭐 종양 같은 게 생겨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나면서 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성장하면서 사시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성인이 돼서 다른 질환 때문에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시를 왜 그렇게 나쁘게 봅니까?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모와 생김새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눈이 이제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정과 품성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여겼는데요, 사시가 있는 사람을 눈이 휘어졌다,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사악하다, 마음이 곧지 않다, 타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혼례를 취소를 당하거나 관직에서 배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관상서 중에는 눈의 이렇게 모양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중요하게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상당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뭐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결단력이 부족하다, 마음이 흔들린다. 어떻게 보면 눈이 일종의 뭐 심리 평가였던 거예요. 뭐 어떤 문헌에는 보시면은 눈이 바르지 못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식의 미신도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해서 사시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기분이 뭐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이런 낙인까지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눈이 인생을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내 눈 한번 보자, 아니면 우리 아이 눈 한번 보자, 이런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사시 진단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보셔도 되고 카메라로 찍으셔도 돼요. 한쪽 눈을 가립니다. 가리고 어느 한 곳을 보면 눈이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대 손을 이렇게 탁 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상인 눈은 그대로 앞에 보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약간 사시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들러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핸드폰 불을 켜고 사람 얼굴에 딱 비치면 눈동자의 빛이 반사가 되죠. 근데 그게 눈에 같은 위치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똑바로 찍히고 하나는 옆에 찍힙니다. 반사된 빛이 다른 곳에 찍힌다면 이건 시축이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역시 사시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증상으로는 한쪽 눈이 자꾸 흐려 보인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또는 인상을 한쪽만 이렇게 인상을 쓰고 본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돌려본다든지 옆으로 돌려본다든지, 특히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검진이 필요하긴 하겠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 보면은 그분도 뭐 회의 때마다 자기가 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본인 사시가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맞추고 싶은데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은 사시를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사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하고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시 치료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즘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에다 프리즘을 조금 넣어가지고 사시를 안 보이게, 안 나타나게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시 있는 분들 중에서는 피곤하면 눈이 나간다, 번진다, 이중으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이 아니라 프리즘 안경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아주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시기능 훈련이에요.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긴 한데
눈에 완벽한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눈의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 데부터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보거나 입체 카드라든지 안경이나 고글 같은 훈련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약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육 위치를 일부 조정을 하면서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맞춰주는 겁니다. 수술 자체는 아주 고난이도의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자의 경험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꼭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 목전적인 것도 있어요. 선천성은 생후 이제 6개월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고, 목전적인 경우는 시력 차이라든지 다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소아사시는 시력 발달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쪽 눈을 자주 가린다든지 윙크하고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기울여서 보거나 빛이 있으면 인상 쓰고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꼭 눈여겨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 보거나 문제 풀 때는 잘 봐요. 근데 이게 칠판 글씨만 보면 눈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신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뭐 사시도 있었고 난시가 좀 심한 친구였고 그것 때문에 시력 발달 안 돼서 약시도 있었고, 일찍 발견하면 약시까지 치료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 이제 시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수술하지 뭐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일찍 발견해서 기술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던 눈,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눈 맞춤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와 공감, 마음의 안정감의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시치료는 단순히 외모적인 교정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전반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